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교 환경조경원예학과 백정혜입니다. 자, 환경과 식물 그 네 번째 강의로 지구온난화와 식생변화 이런 테마로 잠깐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우리 이제 귀가 따갑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용어예요. 예,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된 산업사회 이후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가스라든가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스들이 이제 대기권에 이렇게 가면서 온실 효과를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구의 온실가스라는 거는 태양 에너지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에너지를 얻는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짧은 파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짧은 파장 태양 에너지는 온실가스 대기권 안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에너지, 그걸 장파 복사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이 에너지는 요 온실가스를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 가스층이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왜냐하면 그 장파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실 효과가 된 거죠. 온실 효과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여름철이든 봄철이든 후덥지근한 온실 들어가 보셨나요? 아우, 후덥지근하죠? 지구가 그렇게 후덥지근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실처럼.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상기후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상기후,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처처에 홍수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또 온도가 더워지면 바다에 그 부피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도 해수면이 상승하지만 물 온도가 더워지니까 부피 팽창으로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런 이제 문제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더워지면 질병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식물의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식물의 생육이라든가 식생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피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지구 온난화이지요. 예. 그래서 어떤 식생 변화가 특히 그 중에서도 있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가 많이 생긴다. 특히 온도가 그 식물이 생육하는 온도를 적온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적온보다 높아지면 이런 유전적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베리게이션, 뮤테이션 이런 학자들이 온도가 그 생육 온도보다 이하이면 생육이 잘 안 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이게 저온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식물이 고사하는 문제도 생기고 베리게이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그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그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방사선이 그대로 우리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 또 다양한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 변이의 가능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식생의 변화라든가 또 식물의 어떤 변화, 또 병충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를 보면요, 지구에 도달하는 UV 중에서 그 280에서 320 나노메타가 되는 곳에 요 정도의 파장이 가장 이거 자외선 파장 그 영역인데요, 피부나 눈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면역체에 특히 비타민 D 합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존층 파괴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이제 피해를 주는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290 나노미터 요 영역은요, 돌연변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돌연변이라든가 자연계의 다양한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육상 생물의
그 개화가 감소합니다. 꽃이 잘 피지를 않고 또 잎의 크기도 감소하고 돌연변이 많이 발생하고 농작물의 수확량도 감소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GMO 식물을 개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감소하면 기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GMO 식물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GMO 식물에 대한 그 인류의 생존권 문제와도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GMO 식물 개발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환경 변화가 특히 지구 온난화가 다양한 영역에 이렇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서론이 좀 길긴 하지만 식생 변화를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본론이 되겠죠. 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생 변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열대성 식물상의 증가다.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나라 제주도 이제 감귤 농사로 뭐 자식 대학도 보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감귤 농사를 우리가 이제 뭐 그 경상도, 전라도, 남해 그 도서지방까지도 다 이제 재배가 가능한 그만큼 이제 온도가 아열대성 온도가 남해 그 지역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 수종의 북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북 지역이라든가 좀 아래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강원도에서도 사과 농사가 되고 있고요. 점점 뭐랄까 이런 그 식생들이 북상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더우니까 원래 본 그 식생에 저온의 환경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부 수종에 북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의 해발 고도도 변이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똑같은 그 지역이면 고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시원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도가 낮은 저고도에 있던 식물들이 더워서 그동안 잘 살았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더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원한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발 고도의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산성 수종의 자생지가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한라산을 예를 들면요. 1600m 그 지점에 가면 옛날에는 산철쭉이라든가 털진달래라든가 눈양나무라든가 시롬이라든가 굉장히 환경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보호수종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식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고 오히려 이제 그 자리에 지금은 소나무라든가 뭐 억새라든가 제주도에서 나는 조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식물들은 점점 더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극식물이라 그래서 가장 고위도 끝에 있는 식물을 구상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구상나무의 자리까지 그 바로 아래에 있던 이런 식물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나무 그가 이제 더 이상 그 더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왔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생의 변화는 병충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배추 속썩은병이라는 뭐 균들이 막 발생을 한다든가 또 병충해가 증가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익충은 감소하고 해충은 증가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로키 산맥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대요. 그 로키 산맥에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나비가 있는데 굉장히 예쁜 나비죠. 그래서 그 로키 산맥에 있던 그 나비는 주로 이제 그 망초라는 그 개망초라는 꽃에서 꿀을 이렇게 먹던 그런 나비인데 점점 날씨가 어떻게 더워지니까 이런 개망초들이 개하는 시기가 이제 그 잘 맞춰지지 않고 또 개화 꽃이 잘 안 피고 하니까 그런 나비 종류들도 동시에 줄어드는 그런 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충은 증가하고 익충은 감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 농작물의 수확량도 이제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이런 게 생겼는데 특히 뭐 호주가 우리가 뭐 지구상의 최대 곡창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들면서 뭐 수확량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이런 이제 일도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식생의 변화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화렵수와 침엽수 나무들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렵수는
조금 이제 그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들이 많고, 침엽수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한대, 냉대 지역의 수종들이 많이 침엽수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침엽수는 한 18%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요. 2005년. 그러니까 1985년에서 2005년 때까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침엽수가 약 18% 소나무 종류가 감소를 했다. 소나무는 41%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침엽수가 18% 정도 감소하고, 그 반면에 참나무 같은 하렵수는 약 4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침엽수가 하렵수에 밀린 거죠. 그 밀린 가장 주된 요인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방 한계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북상을 하다 보니까 침엽수의 서식지가 그만큼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하렵수가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무들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이제 우리 이제 환경부에서 멸종 식물들을 쭉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14가지 식물들을 선종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오가피 나무라든가 기생꽃이라든가 또 노랑 만병초라든가 또 동미나리 또 뭐 산작약이라든가 산제비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암매, 뭐 왕제비꽃, 조름나물, 층층둥글레, 큰 연령초, 털개불알꽃, 한계령풀 또 우리가 홍월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물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쇠퇴할 그런 식물들이고 북방계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100종 중에서 이제 이런 14종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얼마나 식생 변화에 그러니까 긴박하게 밀접하게 지금 와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생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지는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식생변화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